자, 반갑습니다. 배돈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돈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에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를 판다. 이것을 주인 전세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행동은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집을 판다, 즉 폭탄을 넘기기가 되겠죠.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 그래프인데, 올해 초에 잠시 이처럼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하락 기조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처럼 하락한 적이 있다가 4월달 이후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하니 언론에서도 연일 서울 아파트 값 1년 반 만에 최고로 올랐다. 8주 연속 0.1% 상승이라고 하고요. 재건축 기대감에 작년 4월 아시죠?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멈춤 없는 서울 아파트 값 등의 이야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올해 한다라고 하고, 미국 연준 또한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은 논의를 시작할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또한 금리 인상 또한 앞두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즉 현재의 시점은 자산 시장에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와 이제 하락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맞물리는 시점,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힘과 힘의 대결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좀 특이한 매물이 좀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특이한 매물은 바로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를 하면서요, 집을 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 매매 금액은 9억 원인데요. 전세 금액은 7억에 집주인이 전세 7억에 맞춰줄 테니까 내가 그 집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2억만 부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면요, 집주인은 이제 매도인이 되겠죠. 그리고 매매 잔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집주인은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즉 매매 잔금 후에는 이제 매수자가 아니라 집주인 입장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집주인이 세입자로 산다라고 하니까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이를 좀 더 쉽게 집주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매수인들의 장점만 압축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전세에 낀 투자가 되겠죠. 갭 투자. 그래요. 매매 금액이 9억이고 집주인이 7억에 전세로 산다고 하니까 2억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매매 가격이 3억이고요. 전세 가격이 2억 6천만 원이라면,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 2억 6천에 살겠다라고 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4천만 원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세를 낀 투자가 되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금리 인상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융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세입자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집주인이 파는 사람이 세입자로 산다라고 하니까. 따라서 네 번째로 본다면 전세 수수료를 안 줘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도배, 장판 등등 기타 비용, 즉 세입자가 나가고 세입자가 들어올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뭐 더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돈이 깨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는 사람이 세입자로 살겠다라고 하니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본다면 집주인 입장이니까요.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한번 맺으면 지금 최대 4년 아닙니까? 4년 동안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수를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감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 건강보험료까지 감액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중과세 대상이니까요. 다주택자들은. 그런데 이처럼 내가 집을 팔면서 전세를 고지한다. 그러면 주택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금적인 혜택이 집주인 입장에서 굉장한 장점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집값 하락 시의 위험을 매수인한테 떠넘기기 아닙니까? 그래요. 아마 이게 결정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폭탄 넘기기? 그래요. 만약에 집주인이 앞으로 4년 동안 앞으로 4년 이내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집을 팔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세를 거주하는 기간 뭐 최장 기간 4년이니까 4년 이내에 집값 떨어질 거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미리 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결정적인 장점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연합뉴스에 의한다면요. 비트코인 국내 가격 3,900만원대 초반으로 하락. 조세일보에 의한다면요. 비트코인 32,000달러대로 하락했고 비트코인이 붕괴 직전이다. 폭풍 정야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뭐 8,000만원대까지 잘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3,900만원대로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집값이 비트코인처럼 하락을 한다면, 이처럼 반토막이 난다면 매도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정말 잘했네,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집값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다면 그래요. 상승한다면 어떻게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괜히 팔았네, 마음 아프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주인 전세 사는 조건하에 매매 거래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는요, 그만큼 집값 하락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집주인들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계 경기 하락 우려도 있고 금리 인상 우려도 있고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지금 휘청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서울 아파트 가격만 달려간다? 그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요. 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 일시적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내년, 내후년, 내후년까지 생각한다면 계속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요?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